이제 한번 크롤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데이터에 패스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 구조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크롤링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 크롬 한번 켜보세요. 참고로 아이패드에서는 안 됩니다. 크롬을 키시고 키보드에 F12 버튼이 있어요. F12를 누르시면 이런 게 옆에 떠요. 이게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코딩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절대적으로 많이 써요. 이거를 안 쓰면 코딩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자, 여기도 보니까 제일 먼저 HTML 시작했죠. 헤드 있죠. 바디 있죠. 맨 끝에 가보면 바디 끝나고 HTML 끝나요. 자,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방금 전에 이 화면 좀 파닥거리는 거 보셨나요? 마우스를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가면 거기에서 지금 얘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세모가 있잖아요. 세모를 이게 닫아 있는 상태고 이게 열려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계속 열어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렇게 스크립트 나와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예요. 이런 자바스크립트는 저희가 웹크롤링 하는 데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div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리고 id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이 id가 되게 반가운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지금 이 좋은 개발자들은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놔요. 이렇게 주석을 달아놔야 자기가 뭐를 수정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div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컨테이너들을 계속 쌓아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니, 이 많은 거를 사람들이 하나하나 지정을 해서 이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니스. 대단하죠. 그러니까 잘 하고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개발자, 동영상 편집하는 사람 노가다 직업입니다. 3D 거기에 해당이 근데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블락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가서 카피 페이스트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의 틀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야지 거기다 이제 데이터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처음에 이거를 하나를 디자인을 했어요. 참고로 예전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랑 다음이 한국의 포털의 가장 대표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참고를 해요, 개발자들이. 자기가 다 코드를 다 짜기 힘드니까. 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다음 거를 가져다가 카피를 해서 네이버의 어느 부분을 만들고 네이버 거를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실수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 그 주석까지도 이렇게 같이 가져가가지고 그대로 달아놔서 어떤 경우 다른 회사의 그 이름이 그 회사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 개발자 도구에 왼쪽 위에 보면 여기 화살표 같이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한 번만 하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왼쪽 화면으로 가져다 대시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그 구조상의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제목을 한번 제가 클릭을 하면 제목이 이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H2, 그러니까 제목인데 두 번째로 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목 크기가 두 번째로 큰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는 GD 네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써져 있는 이 부분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나오는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카피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브 메뉴 중에 카피 엑스패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엑스패스, 카피 엑스패스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메모장이 필요한 거예요.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하신 하이라이트 게 카네기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론은 옆에 게 됐네 나는. 자, 이거를 우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카피 중간에 그 다음에 카피에 카피 패스, 엑스 패스. 이게 이 전체 구조상에서 이 제목의 위치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자, 이게 전체에서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id가 있는데 여기 이 at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처럼 어떤 태그인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id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이 레이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id라고 하는 것은 고유 값이라 그랬잖아요. 이 전체 페이지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어딘가에 y detail top 랩이라고 하는 그 이름표가 달린 뭔가 태그가 있는데 그 태그 슬래시 밑에 하위에 div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그런데 그 div들 중에 두 번째 거 그리고 그 두 번째 거 밑에 또 div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그 밑에 또 div가 있는데 얘는 거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div가. 그리고 그 div 밑에 h2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요 위치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꾸로 한번 찾아가 보죠. 여기 h2 있죠? h2 있는데 그 바로 위에 div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div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div는 없어요. 그 위에도 div가 없고 결국에는 뭐냐면 얘는 div가 하나밖에 없구나. 맞구나. div가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스크립트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 그랬죠. 요 위에 div가 있는데 첫 번째 div예요. 이 하위에 있는 첫 번째 div 그리고 그 위에는 div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div예요. 그리고 그 위에 가보니까 여기에 id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이것을 이 전체에서 찾는데 그러니까 이 id가 있는 예를 들어서 이 id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위로 갈 수는 있는데 다른 차원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id가 있는 거 상위로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큰 빌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락펠러 센터 37층 25호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락펠러 센터 35층 25호실이라고 하는 데를 찾아가려면 그 옆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락펠러 센터라고 하는 그 레이블이 붙어 있는 그 아이디가 붙어 있는 그곳에서 찾아야 되는데 몇 층, 그 중에 그 몇 블락, 거기에 몇 호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주소네요, 이게. 이 위치가 있는 랜드마크 안에서 이렇게 찾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파인드를 눌러가지고 카네기 인간 관계론 이렇게 치면 지금 여기에 45개가 있대요. 이게 맨 처음에 여기 타이틀에 있고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도 이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조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툴이 바로 요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누르시고 검색을 하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카피 엑스패스 하면 그럼 이제 카피가 됐으니까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제목이다. 이렇게 일단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자, 데일 카네기잖아요. 그럼 또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가져다가 데일 카네기 클릭하면 그럼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클릭하셔서 카피 엑스패스 해서 이게 저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 것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이 부분 한 거예요. 이것도 방금 전에 얘기한 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어요. 책 제목은 이거고 저자는 이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요거를 보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나씩 이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자,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여기 저희가 링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일 카네기 여기에 보면 지금 아래에 네. 줄이 생기고 손으로 바뀌잖아요. 네. 이것은 뭐냐면 얘를 누르면 데일 카네기에 들어간 대한 거죠.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나는 이 데일 카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일 카네기가 링크되어 있는 그 주소가 필요하다. 데일 카네기가 있는 그 주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엑스패스를 붙여놓은 다음에 슬래시하고 href href가 저희가 아까 링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데일 카네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지금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이 데일 카네기라는 이름을 둘러싼 태그가 있는데 그 태그는
A라고 하는 링크가 들어가 있는 태그예요.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 요 주소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이름이 필요한 경우는 얘를 그냥 엑스카피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링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다가 슬래시하고 href 이렇게 치면 여기에 있는 이 태그 안에 들어있는 요 성질들 중에 어떤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두 개인가가 그렇게 돼 있던 걸로 아는데, 여기 표지 그림 주소가 있어요. 얘는 이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누르면 이게 나와요. 이것을 카피, 엑스카피해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이 그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이 있는 링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그 이미지에 sr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스. 이미지 소스가 뭐냐라고 해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슬래시를 누르고 add 누르고 src 하면 이 링크 소스가 그림의 소스 링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구해 놓은 자료들은 첫 번째 제목, 저자 이름, 출판사, 발행일, 그리고 도서 정보, 그다음에 총 페이지 수, 그리고 ISBN 넘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엔 그 10자리였는데 지금 13자리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다 뽑아왔고요. 그다음에 책 소개 부분. 이거는 yes24에 있는 링크지 다른 데도 네. 이것처럼 똑같이 쓰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럼요. 알라딘이라고. 당연하죠. 그 구조가 다르면 달라요. 그렇게 이제 책 제목이나 저자 제목을 다른 웹사이트에서 갖고 오려면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찾아서 매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웹 크롤링 시 주의사항에도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가끔씩 사이트들이 리뉴얼을 한번 하잖아요. 디자인을 약간 바꾸잖아요. 그럴 때는 새로 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어쨌든 아까 그 API를 사용하는 그 방식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하는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지 않고 지금 어쨌든 나와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뽑아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디자인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작업을 해야 되고, 어떤 기능 하나를 더 추가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로 div를 이렇게 막 쌓아놓는다 그랬잖아요. div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 중에 div 하나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 뭔가 다른 정보를 집어넣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이 없다가 요것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틀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가. 그러면 이것이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이 도서 정보라고 하는 것이 그 랜드마크고 그 밑에 있는 거라고 하면 영향을 안 받지만, 만약에 이것을 둘러싼 어떤 것이 랜드마크가 되고 아이디가 되고 거기에서 얘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div 숫자가 2가 아니라 3이다. 한 칸 밀렸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못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링크를 해서 우리가 보다가도 걔네들이 바뀌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안 나타나겠네요? 그러면 그걸 또 가서 수정해서 또 맞춰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그런 보통 일이 아니네. 수작업을 하지만,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게으른 만큼 이 개발자들도 그렇게 부지런하진 않거든요. 그 포맷을 그대로 놔두고. 날이 계절이나 1년이나 뭐 이럴 때 한 번씩 리뉴얼을 하지. 네. 얘네들도 그렇게 그냥 막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쨌든 그때 필요한 자료들을 한번 가져오는 것이 저희가 목적이고, 지금은 저희가 이 책 정보를 한번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가져와 버리면, 크롤링해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을 해놔 버리면 얘네들이 디자인을 바꾸든 어쨌든 이거는 이제 별도의 것이니까 가져온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죠. 세이브된 건 안 바뀌니까. 예.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yes24에 들어가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얘를
찾아 들어가서 얘네들은 어쨌든 이제 그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예, 나중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정리를 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그 자료를 가져오느냐. 이거는 지금 그 위치만 지금 알려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함수를 써요. 인터넷에 있던 그 엑스패스가 걸려있는 그 자료를 가져오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import xml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import xml이라고 하는 것을 치고 가로를 한 다음에 그리고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에가 주소예요. 그리고 뒤에가 엑스패스예요. 이렇게만 치면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와요. 뭐냐면 어떤 주소에 있는 어느 위치의 자료를 가져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려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카피해서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있는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이 주소를 가져오려면 여기에 있는 이 주소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 주소에 이 위치에 있는 거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쓸 때 이렇게 주소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것들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이 뒤에도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여기 패스, 여기 가져온 이 패스에서 엑스패스에서 큰 따옴표가 있잖아요. 여기에 큰 따옴표를 치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로 인식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거를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 어감이 있는 것처럼 큰 따옴표가 더 큰 거고 작은 따옴표가 더 작은 거니까 얘를 한번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작은 따옴표로 바꿔주고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카피한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얘가 로딩하면서 이렇게 가져와요. 참 신기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번 이제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엑스패스는 다 이렇게 땄어요. 엑스패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땄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럼 주소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소는 같을 거 아니에요. 한 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찾고자 하는 책이 여러 권이에요. 그럼 얘 주소가 다르고 그 밑에 다른 책의 주소가 다르고 그 다음 책의 주소가 다르고 그 다음 책의 주소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소를 찾아내려면 저희가 여기에 가가지고 각 책마다 폰더 C에 뭐 하루 뭐 이런 거 있으면 이걸 해서 이 책의 주소를 가져다가 이게 폰더 C다. 그리고 또 나의 꿈, 나의 인생 검색을 해서 여기서 또 찾아가지고 뭐 이런 거 해서 여기서 또 주소를 카피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냐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자, 그렇다면 좀 더 쉽게 내가 원하는 책이 있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그 책의 정보가 있는 그 페이지에 접근을 하고 그 주소를 가져오기만 하면 이 주소만 있고 엑스패스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어쨌든 뭔가를 검색을 할 때 고유한 값이 필요해요. 고유한 값.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방금 전에 책을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책이 여러 개가 나와요. 1, 2, 3. 자, 그러면 책의 제목을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이게 유니크한 값이 아니라는 거죠.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제목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책도 있을 수 있어요. 저자가 다른데 제목만 같은 책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책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크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검색할 때 쉽게 검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최소한 저희가 어떤 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유니크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정보가 뭐냐. 저는 그것을 책 뒤에 있는 ISBN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냥 모든 책들을 막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을 한꺼번에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책을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분명해요. 제가 읽은 책을 그 저널에서 정리하고 매일매일 읽은 부분을 내가 노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책에 있는 ISBN을 가지고서 검색을 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북인포라고 하는 구글 시트예요.